그래서 보시면은 GPM이 최근 5분기 동안 계속해서 YOY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GPM 개선에는 6분기 연속적으로 이어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GPM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물류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를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GPM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총 예약 금액 거래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플랫폼 사업에서 프레이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높은 협상력을 반영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프레이토스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성장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어서 마케팅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형 운송사를 플랫폼에 유치하게 되면은 해당 운임을 찾는 수많은 화주들이 플랫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화주 한 곳을 영입하게 되면은 항공사 파트너들이 이제 프레이토스와 연동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성장에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에 근거한 그런 성장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따로 이제 마케팅을 개별 기업을 찾아가가지고 프레이토스에 들어와라 라는 거를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SGNA 이제 판관비 항목을 보게 되면은 최근 5분기 동안 비용이 YOY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3년 6월에는 16% 증가하고 9월에는 78.26% 증가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YOY 판관비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본 배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보유 자금으로 26년까지 계획된 성장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컨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다음에 23년 물류 침체 국면에서는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금 유출을 크게 줄였고, 다음 24년에는 손실을 크게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나 아니면 쉽스타 인수에는 자금을 과감히 투자해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PSR이 4.2배,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3.3배로 소프트웨어 업계 평균 대비해가지고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디지털 물류 플랫폼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성장 초기에 리스크 있는 소형주로 이 프레이토스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류 역성장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 가치이고 국제교역이 어디까지 위축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지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물류 지수 같은 경우에는 3,733.8에서 이제 1,370.58까지 굉장히 급락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발틱 물류 지수 같은 경우에는 3,346에서 1,261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 중에는 수출 마진이 50% 이상 되는 기업이 없다고 해서 관세가 이제 100%를 초과한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위협하는 거는 이제 큰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미중 교역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이상 트럼프가 위협을 이어갈 카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다른 국가로부터 이제 미국향 수출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제품은 사용할 소비자를 찾아서 어디론가 이동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제 좀 지금 드는 생각은
최근에 상정한 현재 낮은 프레이토스의 주가는 이제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제 프레이토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이제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Q&A를 진행하고 오늘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